차원, 마녀와 위치크래프트란 무엇인가? 위치크래프트의 위치는 마녀이고 마녀가 하는 행위가 위치크래프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마녀란 악마를 숭배하고 악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리는 마법을 사용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괴상한 모자를 쓰고 내부리코를 하고 밤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싫어하는 사람을 두꺼비로 만드는 사람이 마녀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세간에 떠도는 헛소문과 다를 바 없는 인식입니다. TV나 만화 등에서 우스꽝스럽고 고약하게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랍니다. 옛날에는 마녀가 악마 숭배자라는 오해를 받아 마녀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사실 마녀는 악마를 숭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마녀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을 마녀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녀는 위치크래프트를 행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 모두를 지칭합니다. 마녀라 해서 보통 여성만이 마녀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남성도 포함해 부르는 말입니다. 마녀는 누구든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먼 옛날 대부분이 자연으로 둘러싸였을 때부터 위대한 자연의 힘을 믿었고 그 지혜를 되물림하면서 보존된 지식들을 생활에 응용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들은 문서로 남긴 것이 아닌 말하자면 민간요법과 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마법이라 불렀습니다. 이 마법과 같이 피로 정승되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마녀들인 것입니다. 마녀들은 마법을 다루면서 이를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피로 정승되진 않았지만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패건이라 부릅니다. 보통 패건의 사전적 의미는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그 지역의 특별한 토속적인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마녀와 같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은 없지만 스스로 마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마녀들은 허구를 이용한 힐러들이었으며 또한 시골의 가난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마녀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위주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마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일을 하지만 밤이나 시간이 나는 틈틈이 마법을 통해 영혼의 발전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그러는 동안 꾸준히 달의 에너지로 스스로를 정화하고 대지의 에너지로 충전을 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을 믿고 대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마녀나 패건은 우주 안의 영적인 존재로서 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하며 자연의 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고 참 나아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여행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마녀라 부른답니다. 더 나아가 마녀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존중하고 그 흐름을 따르는 삶의 방식 자체를 가리킵니다. 위치크래프트는 대부분의 마녀들이 자연의 힘을 이용한 허구와 약재의 지식을 따르고 실천하기 때문에 지혜의 기술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오랜 시간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연의 변화를 겪으며 별들과 날씨와 식물을 그리고 동물들에게 발견하고 배운 지식들을 발전시켜왔던 것입니다. 위치크래프트는 개인의 의지와 자연의 자유로운 생각, 대자연을 배우고 이해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을 기르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꼭 기억해야 할 마녀들만의 한 가지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의지대로 행하되 남을 해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3배로 되돌아온다.
행한 것은 카르마처럼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법을 비롯한 모든 마녀의 행위는 건설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끝내는 자신에게로 해함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계율은 3배 반의 법칙이라 하여 모든 행위는 항상 3배의 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마법을 행했을 때 선한 것은 3배의 선함으로 악한 것은 3배의 악함으로 되돌아옵니다. 위치크래프트와 세리머니얼 매직. 보통 위치크래프트를 로우 매직, 세레모니얼 매직을 하이 매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마법 시스템입니다. 위치크래프트는 주로 자연, 달, 그리고 태구적인 측면들의 바탕을 둔 스펠 매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세레모니얼 매직은 태양과 별 혹은 천체의 바탕을 둔 리추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치크래프트를 행하는 자들은 마녀, 세레모니얼을 매직을 행하는 자들은 마법사로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마녀들을 여성, 마법사를 남성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치크래프트 마법을 행할 때 마녀들은 코번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다수가 모여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가장 중요한 도구인 자신들의 몸으로 자연의 정령이나 존재들과 교감을 하기도 합니다. 코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마녀로 증명한 후 이니시에이션, 입도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식으로 코번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을 하기 때문에 간혹 샤먼이라 불리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마녀들은 필요할 때만 마법을 행합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위치크래프트에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로는 돌, 크리스탈, 허브 등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세레모니얼 매직 마법사가 되려면 그들만의 신성한 마법체계와 마법사상, 신념을 따르겠다는 선서를 한 후 이니시에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법 수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의 권위의식이 팽배했던 옛날엔 남성만이 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법사는 주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여성들이 세레모니얼 매직에 접근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여성 마법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레모니얼 매직을 하는 마법사들은 역사적으로 신성한 왕을 섬기는 부유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리추얼이나 명상 등에 집중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도구 역시 귀하고 비싸고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 쓰곤 했습니다. 마법 도구들 중 보석으로 치장이 된 화려한 도구들이나 귀하고 비싼 재료를 만들어진 도구들은 주로 세레모니얼 매직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마법사들은 보통 매일의 수련으로 규칙적인 리추얼을 행합니다. 리추얼을 통해 잠재적인 요소들을 매일 깨어있는 현재의식으로 통합하고 유지하려 노력을 하죠. 사실상 마법사들은 리추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는 신성 학문을 연구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마녀들이 마법사들보다 학문은 떨어지지만 영적인 능력이 있는 반면 마법사들은 영적 능력보다는 학문 자체에 목적을 두는 만큼 지적 갈망이 더 큰 듯하게 보입니다. 이들은 히브리 알파벳, 카발라, 대천사, 심지어 점성학이나 주역 등에 대해서도 공부하며 에노키안 매직, 연금술, 캐티아 등을 자신들의 지식에 접목시켜 연구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세레모니얼 매직 단체로는 골든던, 황금새벽해가 있습니다. 코번 위치와 솔리타리 위치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수가 모여 그룹을 만들어 위치크래프트를 행하는 마녀들을 코번 위치라 하고 혼자서 하는 마녀들을 솔리터리 위치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타입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번에 들어오기 전에 마녀들은 솔리터리 위치입니다. 코번에 관심이 생겨 가입하고 나면 코번 위치가 되는 것이지요. 본래 코번 위치가 전통적인 위치라고 말하지만 현대에는 솔리터리 위치가 더 정통적이라는 전통적이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코번 위치 코번은 세레모니를 위해 모인 이니시에이션을 받은 13명 마녀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이는 근대에 생겨난 것이며 옛날 마녀 사냥 시기에는 13명은커녕 몇 명이라도 모여 위치크래프트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녀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녀들이 집단적으로 신에 대적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고 누명을 씌운 것에서 사람들은 코번이 이전부터 있다고 생각하며 코번이 전통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번이 전통이라 말하지만 솔리터리 위치가 원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번에는 남성 성직자인 프리스트와 여성 성직자인 프리스테스가 있고 주로 프리스테스가 코번의 장으로 주관을 하고 세연들에게 이니시에이션을 해줍니다. 코번이치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필요할 때 코번이 네트워크를 통해 마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코번에서의 리추얼은 일반적으로 정식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스케줄을 조율해야 하며 그룹 중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파가 있게 되며 이미 형성된 코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그들이 만든 규칙과 법칙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코번을 떠나 솔리터리 위치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뭔가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은 마녀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지 않겠지요. 당연히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택하면 그만입니다. 솔리터리 위치는 앞서 설명한 피로 전승된 마녀들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는 패건들 모두 포함됩니다. 단 그룹이 아닌 솔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이니시에이션을 하며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마녀가 바로 솔리터리 위치입니다. 솔리터리 위치의 장점으로는 본인이 본인의 법칙과 윤리를 만들어 따르면 되고 개인 스케줄과 편의에 따라 마법을 행하면 되며 마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리추얼을 같이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편하지요. 단점은 언젠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마녀로서의 지식에 한계가 올 수 있는데 다른 마녀들과의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배움에 있어서 스승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스승 없이는 좀 더 힘이 들겠지요. 그리고 가끔은 자신과 같은 마녀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옆에 있다면 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마녀는 혼자서도 위치크래프트가 가능한 솔리터리 위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마녀들은 스스로 맑고 투명해져서 마법의 근원인 대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위를 형식화 이론화한 것이 지금의 위치크래프트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마녀들의 세계를 접하고 경험하고 입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치크래프트 행위를 한다고 하여 모두가 마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급한 것과 같이 마녀는 어떤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녀가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마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방식이 마녀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다면 당신이 바로 마녀인 것입니다. 마녀의 믿음 체계를 종교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위치크래프트 챕터 1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작은 박한진이라는 사람이고요. 내용 소개를 하자면 차례에 보면은 마녀와 위치크래프트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고요. 그리고 챕터 2에서부터 보면은 그 약간 이론서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돼지의 원소, 몬드가, 트리플가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읽어보면은 타로카드랑 똑같이 완드, 불의 원소, 소드, 공기의 원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소 설명이랑
그리고 연금술 기후 같은 것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부 홀드갓은 남신이라고 하네요. 머리에 풀이 나 있는 남신. 마법 재단에 어떤 도구들이 올려져 있는지 거의 그냥 마녀로서의 기도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법 이론 같은 것도 나오고 뒤에서 보면은 이제 마녀들이 행하는 의식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서는 상응한 에너지라고 해서 이것도 이론서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요일을 이렇게 쓰네요. 월요일은 달 표시,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일요일은 선, 태양 이렇게 기후 같은 거. 황소 자리, 물고기 자리, 약간 점성술도 나오고 타로카드도 나오고 오컬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마녀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쭉 읽어본 결과 약간 마녀랑 마법사 구분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마녀는 공부보다는 이론.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존주의. 그 옛날에 배웠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실용서 같은 느낌이 있고 마법사는 선비 같은 느낌? 이랄까. 그 로맨스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으면은 마녀는 말 그대로 마녀고 그 마법사는 성직자 성녀가 있고 성녀 아래 마법사는 성기사라든지 성직자 공부하는 사람들 마녀는 그냥 원래 타고난 천재 원래 마법을 쓸수라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법사는 공부를 통해서 마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의 기준으로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허락한 거 안에서 그 도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마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녀는 먼치킨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소박한 사람이라고. 종교로 따지면 마녀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혼자서 명상하는 거니까 불교 그리고 마법사는 기독교 같은 느낌이래요. 공부하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신을 섬기고 그 신이 허락한 안에서 술법으로 마법을 부리고 그런 느낌.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원래 그런 걸 좋아해서. 근데 그 골든던 황금색 이렇게가 마법사에서 파생된 오컬트 집단이네요. 골든던도 있고 장미 십자회 최근에 와서는 프리메이슨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약간 오컬트 쪽에도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또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마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최근에 점성술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점성술이랑도 겹치는 게 있고 타로카드랑도 겹치는 게 있고 아주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위치크래프트였고요. 저자가 박기주라고 하네요. 근데 이 책이 한국용 책인지 아니면 이 박한진이라는 분이 따로 자기가 쓴 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제목만 똑같을 수 있는데 위치크래프트라는 책이 외국에도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원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제목만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의 번역본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책도 되게 조그마하고 얇아요.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안녕.